인터넷에는 해외의 황당한 한글 표지판이 자주 올라오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표지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안내판에는 광화문 사거리가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사거리가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비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표기가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뜻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육회를 엉뚱하게 번역하거나 곰탕을 곰으로 옮기는 식의 황당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지하철역 비상 대피 요령도 영어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외국인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외국인에게 혼란을 주는 영어 표지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잘못된 표기를 일일이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정작 외국인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표지판들이 우리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착 달라붙을 만큼 작은 원숭이가 중국 부호들 사이에서 애완동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 자라도 20cm에 불과한 피그미 마모셋, 이른바 손가락 원숭이입니다. 원래는 멸종 위기종이라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중국 갑부들이 불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찾으면서 불법 밀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미 아마존에서 잡힌 뒤 중국 도심으로 몰래 들여오는 방식인데 밀거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에 달합니다. 인터넷에는 원숭이를 칫솔로 마사지해주는 영상까지 올라오며 마치 고급 반려동물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숭이 해를 맞아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원숭이들이 사람 손을 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연 수명도 채우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의 상징이 된 귀여운 동물 뒤에는 불법 거래와 생명 경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대생이 청부살해로 숨진 지 14년, 그 어머니마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64살 설 모 씨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딸을 억울하게 잃은 뒤 설 씨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체중은 40kg도 차해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안에는 술병만 남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삶이 무너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2년 설 씨의 딸 하지혜 씨는 검단산 등산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영남재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사위와의 불륜을 오해해 1억 7천만 원을 주고 살해를 지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후에도 허위 진단서로 교도소 대신 병원 VIP 병실에서 지낸 사실이 드러나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14년 동안 딸의 사망 신고조차 미뤄왔던 설 씨는 결국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삶을 마감하고 이제서야 딸 곁으로 떠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동물 도축의 윤리 문제가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도축장에서 양과 돼지, 소를 잔인하게 다루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영상에는 줄에 매달린 양을 주먹으로 치고 전기 충격기로 위협하며 장난치듯 웃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새끼 돼지는 산채로 전기 충격을 받은 뒤 바닥에서 발버둥쳤고 일부 소와 어미 돼지는 제대로 기절하지도 않은 차에 도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곳이 유기농 면허를 가진 도축장이었다는 점에 더 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뒤에만 도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먹거리 생산 뒤에 가려진 잔혹한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자기부상 열차가 인천공항과 주변 구간에서 2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바퀴 없이 선로 위를 8mm 떠서 달리는 이 열차는 전자석의 힘으로 움직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분진도 적어 도시형 철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인천공항에서 용유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기관사 없이 원격으로 조종됩니다. 열차 2칸에 최대 230명까지 탈 수 있으며 시범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비와 바람에 약해 상용화까지 9년사 개월이 걸렸지만 안전성과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현재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를 상용화한 나라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항 신도시까지 노선을 확장하고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맞불 조치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공단 안에 있던 남측 인원 전원을 오후 5시 반까지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 등 자산도 모두 전면 동결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전면 중단 조치가 공단 폐쇄를 불러왔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개성공단 중단은 자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핵무기 개발이나 위성 발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대외 압박에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지만 이날 사실상 전면 대치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뉴스는 아직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2016년은 어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